물권법 뭐죠? 등기법 기초적인 것만 강의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요 페이지요 177쪽을 한번 보셔요. 자, 177쪽 보면 186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보면 177쪽이요. 거기 보면 186조로 보면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먼저 186조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요 187조 이렇게 있는데요. 186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에 의한 것을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냐? 무슨 계약을 얘기하죠. 계약.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행 판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형성 판결 이것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행 판결하고 형성 판결 있죠. 확인 판결이요. 확인 판결을 얘기해요. 이런 것은 뭐를 하냐? 등기를 해야 되는데요. 무슨 계약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매매 계약이다, 교환 계약이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모두가 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효력이 생기고요. 187조는요. 이것은 법률의 규정이거든요.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법정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요. 취득을 할 때는 뭐를 하냐?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것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한 후에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법률의 규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먼저 상속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매하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하고 그 다음에 뭐가냐 형성판결 이렇게 있거든요. 이것은 법조문에 딱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상속과 같은 것이 뭐냐면 회사의 합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괄 유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경매가 있죠. 경매하고 여기 공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공용징수죠. 여기는 뭐가 있냐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형성판결 이렇게요. 그러니까 상속하고 회사의 합병하고 포괄 유증하고 이 중에서 상속하고요 합병은 시험에 나왔죠. 그 다음에 경매하고 공매, 그 다음에 공용징수 수용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제 건물의 신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법정이란 말이 붙으면 법정 지상권, 법정 저당권, 법정 질권 이런 말이죠. 그래서 법정이라고 하는 말은 법률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이니까 법정 그러면 이것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취득할 때는요. 그런데 처분할 때는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행 판결하고 사실 형성 판결하고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오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법정 암기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등기에 딱 나와 있으니까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무슨 청구권이 있죠. 청구권하고 무슨 형성권하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청구권은 뭐에 걸리냐?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입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에 가냐? 이것을 이행 판결이라고 하고 이것은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등기요. 그래서 여기서 청구권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것은 뒤가 청구권이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이것을 어떻게 했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청구 소송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 의한 판결을 이행 판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이행 판결의 경우는 뭘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또 뭐라 하냐? 이것을 이렇게 하죠.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판결 이렇게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냐?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겠죠? 이것을 이행 판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요. 이건 이제 형성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형성권은 뒤가 청구권으로 되어 있지만 형성권인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단독회의를 얘기할 때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무슨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분할 청구권, 그 다음에 증감 청구권, 그 다음에 소멸 청구권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청구권 이렇게 있죠. 앞에가 지상물 매수 청구권, 공유물 분할 청구권, 차임 증액 감액 청구권, 그 다음에 지상권 소멸 청구권. 앞에가 무슨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청구권 앞에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라고 하는 말이 있으면
우린 것을 뭐라고 한다?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고 한다? 형성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형성권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제척기간에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소권 같은 것은 형성권이잖아요. 그럼 취소권은 3년, 10년 안에 취소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3년,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척기간이고 제척기간은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나 똑같아. 해제권, 형성권이죠. 제척기간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예약 완결권, 형성권이죠. 제척기간이고 법관이 직권으로 조사해. 그건 다 똑같단 말이죠. 이렇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무슨 판결이라고 하냐? 이것을 형성판결이라고 얘기하고요. 이것은 뭐를 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여기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것을요. 공유물 분할 청구권 이렇게요.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권하면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한다? 이것은 청구권이 아니고 뭐라 한다? 형성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이제 형성권이죠. 형성권에 관한 것이니까 무슨 판결이다? 형성 판결이다. 그래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이것을 공유물 분할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그냥 청구 소송이라고 쓰는 거예요. 청구 소송. 그 다음에 여기는요.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이다. 이렇게. 명하는 판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똑같은 거죠.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판결. 다 똑같은 거죠. 이것은 형성권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형성판결이다. 그래서 우리가 186조하고 187조는 구분하는 것이 간단해요. 이행판결하고 형성판결을 답으로 한단 말이죠. 답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냥 우리가 보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 이렇게요. 소유권의 이전을 명하는 이렇게. 그럼 공유물의 분할을 명하는 이렇게.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는 청구권 앞에 분할이란 말이 있으니까 우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형성권이라고 얘기하고 형성권에 의한 것을 무슨 판결이다? 형성판결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장 이제 쉽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청구권에서 보면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 여기요. 채권적 청구권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하고 채권적 청구권하고 아주 간단한 게요. 채권적 청구권은 뭐냐면 채권적 청구권은 아직이요. 아직 물권자가 아니에요. 아직 물권자가 아닌데요. 등기를 하면은 뭐가 되냐? 물권자가 돼. 등기를 하면은. 아직은 안 돼. 그러면 등기를 해야만이 물권자가 되기 때문에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면은 아직은 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요.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예요. 물권자. 이 물권자가 청구하는 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보시면요. 우리가 이제 등기법을 잠깐 이제 전번주 배웠잖아요. 1번 갑이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2번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 서류를 을이요 위조를 한 거예요. 그럼 을의 등기는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잖아요. 그럼 무효면 어떻게 돼요? 현재 누가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죠. 뭐 때문에 갑이 소유자라겠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송 요건이 아니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자란 말이죠. 그러면 소유자가 무효인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겠죠.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말소를 청구하잖아요.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요? 소유자니까요.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울구에서 이렇게 보면 여기 1번 이렇게 갑이 1번이요. 울구에서요. 여기 A가요. 저당권자란 말이죠. 여기요. 2번이요. B도 저당권이란 말이죠. 우리나라는 순위가요. 2번에서 1번으로 이렇게 순위가 승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요. 돈 1억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요. 이 1억 빌린 건 돈을 갚았어. 갚으면 어떻게 되냐? 저당권은 무효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효가 되니까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2번인데 1번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이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저당권이요. 말소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말소가 되지 않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2번이 1번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 저당권자가 1번 저당권이 무효니까 말소를 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거든요. 2번 저당권자가 저당권의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물권적 청구라고 채권적 청구권은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민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인지 아닌지 현재 물권자다. 그럼 물권자가 청구하면
물권적 청구권이고 현재 이 사람이 물권자가 아니다. 그러면 채권적 청구권이요. 그걸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이것을 따질 수는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채권적 청구권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매매 계약이요.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이 사람이 매수인이잖아요. 이렇게 매수인인데 이 매수인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하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현재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죠.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 하냐? 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죠. 우리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점유 취득시로 가는 것이 있거든요. 갑 앞으로 이렇게 뭐가 되냐? 등기가 되어 있는 이 땅을요 의뢰한 사람이 20년간 점유를 하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이 등기 청구권에서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은 을이 그때서야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요. 여기 의뢰한 사람이 남의 땅,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을 을이용 20년간 점유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등기 청구권이 있으면 을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죠. 그럼 을이 소유자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사람이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등기를 만다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는 두 가지를 정확하게 암기해야 되겠죠. 매수인이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행사하는 등기 청구권, 이 두 가지는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채권적 청구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냐면 우리가 이제 임대차에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차는 채권이요, 물권이요? 채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매죠, 환매. 환매의 경우도 환매는 뭐냐면요. 이런 건물이 있으면 갑이 이걸 을한테 팔아요. 팔고 나서 5년 안에 다시 사온다고 하는 게 환매예요. 그럼 지금 봐봐. 1번요. 1번 갑이요. 이거 2번 을한테 팔아요. 팔고 나서 여기요. 2의 1 이렇게 부기 등기를 해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환매권 등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5년 안에 갑이 다시 을한테 이걸 사오거든요. 지금 봐봐. 갑이 을한테 팔았다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자예요? 을이 소유자고 갑은 소유자도 아니다? 아닌 거예요. 팔았으니까. 그럼 5년 안에 다시 사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요. 5년 안에 다시 사와. 그러면 다시 여기서 어떻게 된다? 여기서 갑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유자가요. 그러면 소유자가 되는데 지금 자기가 소유자가 아직은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이다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래서 환매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중 보존 등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 이것을 중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게 중복 등기는 표제부, 사실의 등기가 있어. 표제부요. 표제부의 등기, 다른 말로 사실의 등기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이 표제부는 사실이기 때문에 순서에 관계없이요. 사실과 부합한 것이 무조건 우선하는 거예요. 사실과 부합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 땅이요 100평이란 말이죠. 100평인데 만약에요. 표제부요 1번이요. 1번은 여기는 120평이 돼 있어요. 여기는 2월 1일 날 등기했는데 여기는 100평으로 돼 있어요. 3월 1일 날 등기했는데 원래는 등기는 절차법설에 의해서요. 먼저 등기한 사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절차법설에 의하면. 그런데 여기가 2월 1일 등기돼 있고 여기는 3월 1일 날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0이고 여기는 100평인데 실제로 사실은 얼마죠? 100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먼저 등기됐어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된 등기가 현실하고 부합하죠? 사실하고.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여기는요 2월 1일 날 100평으로 등기되어 있고 여기는 3월 1일 날 100평으로 등기되어 있어요. 그러면 둘 다 100평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더 빨라요? 2월 1일. 그때는 이제 등기는 절차법설이고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순서를 따지는 거예요. 같을 때는. 그래서 이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100평이고요. 여기도 100평이에요. 근데 여기도 2월 1일이고 여기도 2월 1일. 둘 다 똑같죠? 똑같으면 어디가 더 먼저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를 보는 것이냐? 그럴 때는요, 이 등기부의 을구를 봤더니 을구의 저당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저당권자를 뭐라 한다? 이해관계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이것을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둘 다 똑같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러면 이것이 우선하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면요. 이렇게 둘 다 만약에 똑같다. 만약에 둘 다 똑같으면 먼저 된 등기가 우선이고요. 똑같지 않다. 그러면 사실하고 부합하는 게 우선하고요. 그러면 둘 다 똑같은 날짜에 똑같이 면적도 똑같아.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따질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제 다른 것에 누가 있나를 보는 것이죠. 알겠죠? 이렇게. 이것은 이제 중복 등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표제부 등기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갑구하고 여기 이제 울구 이렇게 보면 갑구를 먼저 본단 말이에요. 이중 보존 등기. 갑구를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2월 1일 날 등기됐고요. 여기도 이렇게 1번 이렇게 갑이죠. 갑이 이렇게 3월 1일 날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때요? 1번 등기를 보존 등기라고 하잖아요. 이 보존 등기가 지금 어떻게 됐죠? 보존 등기가 지금 똑같잖아요. 등기 명인이 갑하고 똑같잖아요. 그렇게 되면 원래 등기는 절차법선이니까 먼저 등기가 된 것이 우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등기가 우선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여기 1번요. 1번은 갑이고 2월 1일이고요. 여기는 이 등기부가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A가 그래가지고 3월 1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건물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등기가 두 개가 됐어요. 지금은 중복 등기가 될 가능성이 많이 없죠. 왜냐하면 전산 등기부니까요. 등기부가 딱 두 개가 신청이 되면 하나가 아웃되게 되겠죠.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다 수기로 손으로 썼잖아요. 손으로 쓰다 보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요. 맨 처음에 등기소리를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 등기소리가 불합리하다고 뭐죠? 서류가 다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서류를 다시 뭘 떼오라고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서류대로 갔단 말이죠. 갔는데 그 사이에 보니까 등기에도 별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단 등기를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또 서류를 반려받은 사람은 그건 아무 생각 없으니까요. 또 서류 또 다 채워가지고 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걸 발견을 하고 등기를 안 해줘야 되는데 등기를 또 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 하나인데 우리는 원래는 1부동산 1등기잖아요. 하나의 부동산에 하나의 등기부만 있어야 되는데 건물은 하나인데 등기가 두 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다르잖아요. 동일할 때는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해. 다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선등기가 원인 무효인지 아닌지를 먼저 봐.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먼저 본단 말이죠. 선등기가. 만약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원인 무효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선등기가 원인 무효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 후등기가 유효고요. 원인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선등기가 무조건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그걸 따져.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무슨 말이죠? 그래서 원인 무효이다 아니다. 이걸 가지고 따진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냐? 중복 등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체관계 부합하다. 이것은 우리가 전부 다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실체관계 부합.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등기부를 이렇게 쭉 보면은 여기 1번 지금 누구죠? 1번 이렇게 갑이죠. 그런데 여기요 2번요 을앞으로 등기가 위조가 돼서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무효면 현재 이 상태에서는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갑이. 현재 여기서 갑이 소유자다. 왜 갑이 소유자죠? 왜 갑이 소유자? 우리 이것을 뭐 때문에 갑이 소유자다?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죠.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비록 을앞으로 등기가 전속하고 있다 하더라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요 3번 이렇게 병이요 을의 등기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병은요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생각을 하고 등기를 넘겨받았다 이 말이잖아요. 유효라고 믿고 그러면 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이것은 뭐 때문이다? 등기에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체관계 부합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또 을이 또 이것을 병하고 또 이렇게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가 어떻게 가야 돼요? 1번 누구에서? 갑에서 2번 을로 3번 병으로 이렇게 등기가 가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1번 여기서 갑에서요. 2번 이렇게요. 병으로 바로 이렇게 바로 등기가 될 수 있죠. 이것을 뭐라 한다? 중간 생략 등기다. 중간 생략. 중간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생략돼 있죠. 이걸 우리는 등기 절차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등기 절차를 제대로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죠. 그래서 등기 절차는 제대로 밟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인가를 나타내는 게 등기거든요. 현재의 권리자가 누구냐? 그 사람한테만 등기가 있으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권리자가 누구죠? 병이죠. 그냥 누구한테만 등기 있으면 돼? 병한테만. 등기 절차는 잘못됐지만 현재의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으면 되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 실체 관계에 뭐란다? 부합하는 등기다. 이렇게.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됐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중간생략 등기 같은 것은 항상 뭐라고 하냐?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만약 예를 들어서 봐봐. 이 건물이 갑의 것이거든요. 근데 갑인데 갑이 우리한테 팔았어. 팔고 돈 다 받았어. 받았는데 갑이 우리한테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등기를 안 해주니까 어떡하냐? 의리란 사람이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야. 등기 서류 위조해가지고. 그럼 등기 서류 위조하면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인데요. 이 을은 무조건 남의 것을 위조해서 가져온 것이 아니고 자기가 돈 다 줬잖아요. 매매계약하고. 근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안 해주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등기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만약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해봐. 그러면 다시 을은 또 갑한테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또요, 자기 앞으로 또 등기를 또 가져올 거 아니에요, 어차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등기 서류가 위조가 됐다는 것은 등기 절차를 올바로 밟았어, 안 밟았어? 안 밟았다 이 말이죠. 하지만은 어차피 누구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돼요?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으면 되죠. 그것을 뭐라고 하냐?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등기 서류가 위조됐다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 실체 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면 그 등기는 뭐가 된다? 유효인 등기가 되는 것이에요. 무슨 지금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보면 등기에서 이제 보면 뭐가 냐면 여기서요. 진정명의 회복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봐봐. 우리가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한다. 그 말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이런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 그런 말을 하죠. 그럼 건강을 회복한다 말의 뜻이 뭐예요? 그럼 그 전에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오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 명의를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전 등기를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것이죠. 이렇게 1번 이렇게 갑이 이렇게 있잖아요. 갑이 있고 2번 을인데 을이 등기서를 위조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이 등기는 무효잖아요. 무효인데 이 등기를요. 그러면 갑이 찾아오는 방법. 그것은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죠. 갑이 등기를 찾아오는 방법. 어떻게 갑이 찾아오느냐. 1번 이렇게 갑에서 2번 이렇게 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을의 등기가 지금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방법은 3번.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무슨 등기를요? 이전 등기를 해서 찾아오는 방법이 있고.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라 하는 방법이 있어? 1번 갑에서. 여기 2번 을이 있죠? 그러면 을의 등기를 또 뭐 하는 거? 말소하는 방법. 말소 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전 등기라는 방법이 있고 말소 등기라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명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말소 등기로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쓸 때는 어떻게 쓰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죠. 읽을 때는 뒤서부터 읽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여기는요. 말소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뭐란다? 회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정한 명의를 회복하는 것은 누구냐? 현재 소유자가 회복하는 거야. 봐봐.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죠. 무효니까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죠. 그러니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누가 하는 거냐? 현재 소유자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그래서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것은 현재 소유자가 하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그것은 현재 소유권은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죠. 그래서 우리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한다? 물권적 청구권 이렇게. 그것을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등기에 관한 것은 거의 다 얘기를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뭐냐? 세 가지를 이제 중요한 것을 봐요. 하나는 뭐냐면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가등기가 있고 또 하나는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만 이제 보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 부동산 등기법 있죠?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를 배우는데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다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간 생략 등기다. 이것은 뭐냐?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돼 있죠. 먼저 이렇게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죠. 그러면요.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한테 뭐를 할 수 있냐?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등기 청권이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등기 청권은 채권적 청권이에요. 왜냐하면 아직 을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을이 등기를 하지 않아. 등기하지 않고 을이 이것을 다시 또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래서 병하고 계약해서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등기 청구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를 해. 그래서 병한테 말하냐? 너가 가서 갑한테 등기를 청구해라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뭐라고 하냐? 중간 생략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갑에서 직접 이렇게 누가 앞으로 이렇게 병 앞으로 뭘 한다? 등기를 이렇게 하죠. 등기하게 되면 일단 병은 뭐냐? 병은 공법상으로는 형사처벌을 받아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체제예요. 그런데 이미 등기가 돼 있죠. 우리는 사법상, 민법상으로는 이건 뭐냐? 유효가 되죠. 유효가 되니까 이걸 뭐라 한다?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죠. 왜 이것을 유효라고 하는 것이냐? 원래 등기는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가야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병 앞으로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에서 직접 병 앞으로 등기했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 똑바르지 않지만 최종적인 권리자한테 등기가 있는 거죠. 이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한다? 이것을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해. 단속 규정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등기 청권이 있으면요. 이 등기 청권은 채권이거든요. 이 채권을 원래 을이 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이 병에게 양도하는 거거든요. 이걸 채권 양도라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채권 양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한테 돈 1억을 빌려줬잖아요. 을이 그럼 채권자잖아요. 그럼 이 을이요 이것을 채권을 병한테 이렇게 양도를 하잖아요.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을이 일단 병한테 양도해놓고 나서 을이 갑한테 통지만 하면 돼. 야, 내가 병한테 채권 양도했으니까 너 병한테 돈 갚아라. 또는요, 우리 갑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내가 그러면 너 돈 도저히 안 갚으면 나 병한테 채권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너 괜찮냐? 물어보면 되죠. 그러면 갑이 뭐라고 그래? 그래,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죠. 승낙을 해주죠. 그러면 병한테 채권이 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갑한테 통지하거나 갑의 승낙이 있으면 채권이 양도된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등기 청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요 실제법상 권리지만 등기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등기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공동 신청이요. 그래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등기를 청구하니까 두 사람이 같이 등기를 청구해야 된단 말이죠. 신청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때 채권 양도는 일반적인 채권 양도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을이 갑에 대한 등기 청권을 벽에게 양도했다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통지가 있어야 돼요. 을의 통지. 그 다음에 플러스요. 갑이 알았어. 내가 그럼 병한테 등기해 줄게. 그래서 갑에 뭐가 있어야 돼?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갑의 통지와 을의 통지와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 아까 우리 뭐랬죠? 여기는요. 통지나 승낙이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등기 청권이라는 것은 공동 신청주의거든요. 두 사람이 같이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을이 갑에게 대해서 병한테 등기 청권을 양도했다고 통지를 해주고 갑이 알았다고 병한테 등기를 해주겠다고 승낙을 해야 돼. 그래서 갑의 통지와 을의 통지와 갑의 승낙이 있어야 이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미 이렇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이 등기는 유효가 되지만요. 아직 만약에 미등기다. 그럼 어떻게 하냐? 미등기면 여기서 뭐냐면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원의 합의가 있다 또는 합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합의가 없을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전원의 합의라는 것은 갑에서 병 앞으로 등기를 하기로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합의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합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의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등기를요, 병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등기를 가려면 1번 갑에서 2번 을 앞으로 그 다음에 3번 병 앞으로 이렇게 등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합의가 안 되니까 병은 을하고 계약했으니까 병은 을한테 등기를 청구해 달라고 하고, 을은 갑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아니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한테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자기한테 등기를 줘야 되는데 이 등기를 안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병이 그럼 어떡하냐?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을이 갑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을이 행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받아와가지고 나한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을이 그것을 안 한단 말이죠. 그것을 안 하면 어떡하냐?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갑에 대한 등기 청구권을 병이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것을 채권자 대위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을이 행사하지 않잖아요. 그럼 병이 을을 대위해서 행사를 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요, 합의가 없으면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그럼 대위에서 한다는 것은 을이 갑에게 등기를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을이 안 하니까 병이 을을 대신해서 행사하는 거예요. 그럼 병이 을을 대신해서 행사를 하죠.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병이 뭐라냐? 갑한테 야 너 빨리 을한테 등기해 이렇게 대신해서. 그러니까 을이 원래 갑에게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병이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갑한테 빨리 을한테 등기해 이렇게. 그러면 누구 앞으로 등기가 오죠? 을 앞으로 등기가 오죠. 등기가 뭐라 하냐? 병이 병이 다시 을로 나한테 등기해 이렇게. 알겠죠? 그것을 대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원 합의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 전원 합의가 있으면 첫 번째요, 병은 어떻게 해요? 직접 누구한테요? 갑에게. 직접 갑에게 등기를 뭐 한다? 청구하는 거예요. 직접 등기를 청구. 그러면 직접 등기를 청구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1번 갑에서 2번 누가 앞으로? 병 앞으로 바로 등기하죠. 원래는 이렇게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됐죠. 옳은 것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직접 등기를 청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갑이 승낙을 해놓고 나서 딱 보니까요, 자기는 을한테 1억 원에 팔았는데요, 을은 병한테 1억 1,000만 원에 판 거예요. 자기는 1억인데 1억 1,000만 원이죠. 그럼 얼마가 손해죠? 좀 갑이요, 하룻밤에요 1,000만 원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갑이요, 그걸 거절하죠. 그걸 거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은 그러면 갑은 을한테만 등기한다고 하죠. 그러면 을이 등기를 하게 되면 을은 등기 비용을 부담하죠. 그 다음에 일단 취득하니까 취득세를 내죠. 을이 또 이것을 병한테 처분하면 양도세를 또 내죠. 그러니까 취득세 내고 양도세 내고 돈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때요, 갑이 뭘 할 수 있냐? 거절할 수 있단 말이죠. 갑이 거절하면 이렇게 직접 등기를 청구를 못하고 병은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청구해야 되고요. 이렇게 갑이 거절하게 되면 그럼 을은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데 등기를 가져오면 남은 게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때 이 병은 또 어떻게 하면 돼요? 병은요, 여기서 갑이라는 사람한테 딜을 하죠. 내가 1,000만 원 이익 중에서 너한테 500을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그것을 뭐라냐? 매매대금을 뭐 한다? 인상해 주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인상된 매매대금하고 등기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 이렇게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지금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 아무리 중간생략 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갑이 중간에 뭐 할 수 있어요? 거절할 수 있죠. 갑이 중간에 거절하게 되면 합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일단 병 앞으로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을은 갑에게 등기를 할 수 있고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있고, 그다음에 갑은 을에게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병 앞으로 완전히 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갑은 등기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갑에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이것을 중간생략등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 중간생략등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통지 플러스 승낙이 있어야 된다. 통지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전원의 합의가 있죠. 합의가 있을 때, 합의가 있다 할지라도 병 앞으로 등기가 완전히 되기 전까지는 청권과 의무. 그 다음에 여기 매매대금을 말 수 있다, 인상할 수 있고, 이미 등기가 돼 있을 때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중간생략등기가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중간생략등기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죠. 그럼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돼요? 토지거래 허가, 그러면 이것을 무슨 규정이죠? 효력 규정이죠. 그럼 효력 규정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죠. 중간생략등기는 무슨 규정이죠? 단속 규정이죠. 그럼 단속 규정 저기 봐봐. 위반해도 사법상으로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유효이죠. 그래서 플러스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마이너스 무효가 된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 중간생략등기를 하게 되면은 무효가 된다 이런 말이죠. 이것은 효력 규정이니까요. 그 다음에 우리가요 중간생략등기를 했는데, 중간생략등기잖아요. 이 중간생략등기 합의를 했는데, 합의를 했는데 1인의 의사가 무효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합의를 했다고 했는데 한 사람의 의사가 무효가 됐어. 그러면 세 사람이 중간생략등기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그것이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무효단 말은 합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럼 이건 우리가 뭐라고 한다? 137조에 의해서 일부 무효의 법리. 그래서 일부 무효의 법리에 따르죠. 그럼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다? 전부 무효죠. 그래서 전부가 무효가 된 것으로 봐. 즉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중간생략등기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가등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가라고 하는 것은, 가는 예비적으로 뭐죠? 예비적으로 미리 이 말이죠. 미리. 알겠죠? 가등기는 예비적으로 미리 이런 말이죠. 그럼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라는 사람의 건물이 10억짜리 건물인데 을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가지고 계약금으로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3억을 줘. 그럼 모두 4억이 넘어갔잖아요. 그럼 4억이 넘어갔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건물을 팔고 다른 사람한테 팔고 도망갈 수도 있죠. 우리나라는 이중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떡하냐? 이 을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을이 불안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1번, 여기 이렇게 갑이죠. 갑에서 을이 이걸 팔면서 사면서 2번, 여기서 을이 여기다가 이렇게 가등기를 이렇게 하죠. 2월 1일 가등기 이렇게. 그럼 가등기는 뭐냐? 나중에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서 예비적으로 2번의 순위를 찜해놓은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가등기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거든요. 그러면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여기요 3번 여기 이렇게 병. 그래서 갑이 이렇게 병한테 이렇게 처분할 수가 있거든요. 언제요? 4월 1일 날이요. 그럼 병은 4월 1일부터 소유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이 사람이 과실, 월세를 받아먹는다 이 말이죠. 병이요. 그런데 나중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등기를 하게 되죠. 이것을 본등기 또는 종국 등기라고 하는데 10월 1일 날 이렇게 진짜 등기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진짜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뭐가 되냐? 소유자가 되거든요. 언제부터? 10월 1일부터. 그런데 참 특이한 게 병의 등기는 4월 1일이고 이 사람의 등기는 10월 1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을이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지금 부동산 하나인데 등기가 지금 몇 개 돼 있어? 소유자가 지금 2개가 돼 있잖아요. 2개가. 소유권이 일물 1권인데 물건 하나인데 소유자가 2명.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여기서 10월 1일 날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을은 10월 1일부터 소유자가 돼.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 변동이다 이렇게 얘기해. 소유자가 되는데 순서는 2월 1일로 순위가 뭐라 한다? 소급하는 거. 이걸 가등기라고 그래. 그러니까 가등기는 나중에 10월 1일 진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미리 2번을 찜해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순서를 따질 때, 병하고 순서를 따질 때는 가등기 날짜를 가지고 따진다 이 말이죠. 여기는 가등기 날짜가 언제죠? 2월 1일. 여기는 언제? 4월 1일이죠. 누가 더 빨라? 2월 1일 빠르죠. 그러니까 이 의뢰한 사람이 10월 1일 본등기를 하면은 순위가 2월 1일로 소급을 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는 등기관이 10월 1일 날 등기관이 뭘 한다?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이 병은 이제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고 누구만 소유자다?
을만 소유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직접 이렇게 번등기를 할 것이 아니고 여기요. 이의 이렇게 가지고 2번에 여기 2가 주등기죠. 의의 일 이것이 부기등기거든요. A라는 사람한테 가등기를 또 넘길 수 있는 거예요. 번등기 하지 않고 을이 여기 A한테 가등기를 2번에 가등기를 넘길 수 있어. 그러면 2번에 가등기를 넣을 때는 2번 여기죠. 이것을 주등기라고 하고 제일 처음으로 넘겼죠. 다시 1 이렇게 의의 1 이렇게. 그러면 이 A가 이제 뭐가 된다? 가등기죠. 나중에 이 사람이 번등기를 청구해야 되겠죠. 번등기를 청구할 때는 여기가 2번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손위번호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손위번호니까 1번 다음에 몇 번이죠? 2번이죠. 2번 다음에 몇 번? 3번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3번 다음에 있지만 이 번호가 2번 번호거든요. 2번. 그러면 2번은 가등기는 진짜 등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등기를 누구한테 한다? 1번한테 진짜 등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등기를 한다? 번등기다 이렇게. 만약에 가등기가 7번에 있다. 그러면 가등기가 7번에 있으면 번등기를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7번은 몇 번 다음에 7번이죠? 6번 다음에 7번이죠. 그래서 번등기를 청구를 할 때는 내 앞에 있는 6번 번호한테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이 2번이니까 1번 다음에 2번이니까 1번한테 번등기를 청구하는 거지 3번한테 번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이 가등기는 뭐냐면 가등기는 지금 현재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무슨 등기를 해야? 번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채권적 청구권은요. 우리가 여러분 채권적 청구권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채권적 청구권은 지금 현재 효력이 있어 없어? 없죠. 뭐를 해야? 등기를 해야 효력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정지조건이요. 우리가 정지조건하고 해제권 있죠. 시험에 합격하면 차를 사준다. 그러니까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사줘 안 사줘? 안 사주죠. 시험에 합격이야 성취해야 사주는 거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딱 보면 구조가 어때요? 구조가 다 동일하게 생겼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가등기를 붙이고 채권적 청구권에다가 가등기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왔죠. 물권적 청구권에는 가등기를 붙일 수가 없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이 구조를 보면 가등기는 지금 현재는 효력이 없고 나중에 번등기를 했을 때 효력이 있는 것이고 채권적 청구권은 매수인이죠.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아니죠. 나중에 번등기를 했을 때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지조건은 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차를 안 사주죠. 합격을 해야 차를 사주죠. 그러니까 구조가 다 똑같이 생겼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채권적 청구권에다가 뭘 할 수 있다? 가등기를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번등기를 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번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등기는 실질적으로 진정한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요. 가등기는 또 순위를 보존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가등기를 한다는 것 빼고는 가등기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가등기를 할 때 그냥 가등기 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매매를 했다, 교환 계약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등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가등기를 할 때는 법률 관계 즉 법률 등기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하고 가등기 했다 이런 말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바고라고 매매 계약이 있다고 추정이 되느냐? 그건 추정이 안 돼요. 알죠? 가등기는 그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가등기에 매매 예약이라든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교환 계약 같은 것이 쓰여 있다고 할지라도 매매 계약이나 교환 계약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을 가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제 뭐가 있냐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봐봐. 등기는 누가 하는 것이냐? 등기는 국가기관인 등기관이 하거든요. 우린 국가라고 하는 것은 뭐의 대상이죠? 국가는 신뢰의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등기했으면 못 믿겠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했다? 국가가 한 거잖아요. 또요. 국가에서 그냥 한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거든요. 그래서 형식적 심사주의라는 것은 서류 심사만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식적 심사 즉 서류 심사에 의해 가지고 등기관이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등기는 일단 믿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등기에는 뭐가 있냐? 등기에는 이렇게 1번으로 하는 무슨 등기가 있냐? 보존 등기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보존 등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2번에 을이 있고 여기 3번에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을에서 병으로, 갑에서 을로, 을에서 병으로 이렇게요. 이것을 이전 등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존 등기에서 이전 등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등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서. 계약서가 뭐냐? 등기 원인이라고 하거든요. 등기 원인에서 등기 절차를 밟아서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1번 등기가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등기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무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1번 등기가 잘못되면 그 밑에 있는 등기 모두가 다 잘못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첫 단추로 잘못 끼면 다 엉망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기의 추정력은 모두 몇 가지가 있냐? 3가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먼저 여기 보존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이 보존 등기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정을 받아서, 사정이라는 것은 조사해서 소유자로 정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냐? 을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등기가요,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매도 사실을 부인해. 매도 사실을 부인. 나는 저 사람한테 판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는 원칙적으로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등기가 지금 1번 등기가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더라 이런 말이죠. 이런 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보냐면 이러한 사람의 등기들은 다 어떻게 되냐? 이런 사람의 등기들은 이것은 추정이 안 되거든요. 그럼 추정이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을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는 무효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에요. 추정되지 않는단 말은 지금 건물은 갑이 신축을 했는데 보존 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이. 그러면 1번의 등기는 무효다 그 말이 아니고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추정되지 않으니까 을이 뭐라냐? 입증 책임을 지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가지고 등기를 자기 앞으로 가져왔는지 증명을 해야 돼. 그래서 그것을 증명을 해내면 그 등기는 유효가 되고 증명을 못했을 때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이렇게 할 수 있죠. 건물은 갑이 신축을 했는데 갑이 이것을 을하고 팔아가지고 을한테 뭐라냐? 을 너가 그냥 일본으로 등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이걸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 원래는 갑에서 을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의 등기가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이것도 중간 생략 등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등기 절차는 똑바르지 않지만 아무튼 을이 갑한테 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돼?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을 무슨 등기라고 한다? 실체 관계의 부합이다. 이것을 우리는 뭐냐? 모두 생략 등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번 모두는 1번이죠. 첫머리 등기. 첫머리 등기가 생략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을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은 일단은 이 등기는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을 너가 입증을 해보고 입증을 못하면 그때서야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정력이 없다는 말은 무효라는 말이 아니고 증명 책임이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전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갑에서 누가 앞으로 을 앞으로 이렇게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전하려면 그냥 이전할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되겠죠. 그걸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러분 등기를 할 때 등기 원인 증서란 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전 등기를 하려면 먼저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요. 계약서가 뭘 하지 않거나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뭐냐?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럼 추정력이 없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 그 말의 뜻이 뭐예요? 추정력이 없다고 하는 말의 뜻은 다른 말로 뭐를 얘기하냐? 입증 책임이 나한테 내가 이 계약서는 진정하다. 등기 절차를 똑바로 밟았다. 이걸 증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걸 증명을 못하면 무효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 빼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요. 이전 등기는. 그러니까 이전 등기를 딱 2가지만 알면 되죠.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추정력이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또 뭐가 하나 있냐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에서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요.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땅을 샀는데요. 땅을 판 친구가요. 서울로 이사 가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기를 가져올래야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등기를 못하고 있는데 국가가 특별조치법을 마련해가지고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2016년이요.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여기서 어떤 원인으로 해서 등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등기를 가져가지 못한 사람이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국가가 모든 것을 검토해봐가지고 적당하면은 등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등기를 해주는 게 아니죠. 정말로 그 사람이 그 땅을 샀는지 10년 전부터 그걸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냐? 보증서라든가 여기 확인서 같은 것이 있어야 되죠.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을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확인을 해줘야죠. 아 맞다. 그 사람이 산 거 맞다. 또는 농지위원회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시골에 가면요. 그 농지위원회에서 그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보증을 서줘야 되겠죠. 그래서 보증서나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됐거나 또는 이런 것들이 진정하지 않거나 그러면 이런 경우는 추정력이 없어요. 그래서 추정력이 없고 그 외는 모두가 다 추정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 국가가 특별하게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등기를 해준 거잖아.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특별조치법을 뭐냐면 봐봐. 보존등기는 갑이 신축을 했는데 보존등기가 을 앞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추정력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을 앞으로 보존등기가 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알겠죠?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조치법에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추정력이 없는 것은 보증서가 위조됐거나 확인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이런 말이 있으면 추정력이 없지만 특별조치법은 이 두 가지 빼고는 나머지는 무조건 특별조치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추정력이 있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걸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전 등기는 이 두 가지 빼고 다 이전 등기는 추정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병이 지금 이전 등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이런 말이 없는 한 추정력이 있죠. 그럼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병은 전소유자, 의뢰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해서도 적법하게 등기를 이전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 전소유자한테도 추정력이 있고 제3자한테도 추정력이 있어. 그럼 추정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증명한다? 상대방이 증명하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병한테 등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입증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이런 사람, 이 건물을 갑이 을이 갑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이 건물을 할 때 이 건물에 있는 등기부를요, 이 갑은 떼보고 계약하겠어? 떼보지도 않고 계약하겠어? 떼보고 계약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등기부에 보면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잖아요. 을구에 저당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이런 것을 알고 계약하겠어? 모르고 계약하겠어? 알고죠. 그것을 뭐라냐? 등기 내용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계약을 한 사람은 등기 내용을 알고 계약을 하죠. 그래서 등기 내용에 대해서는 악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내용에 대해서 악이라고 추정한다는 것은 너 나쁜 사람이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부를 떼보고 그 등기부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가 보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고요.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요, 등기부를 딱 봤더니 을구예요. 을구에 저당권 등기가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단 말은 돈을 빌려줬으니까 저당권 등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권 등기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피담보 채권이 있다 없다? 있다고 추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 등기의 추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중에요. 우리가 민법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기법에 보면 등기의 추정력에 관해서 판례들이 뭐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는데 그건 다 필요 없는 것이고 보존 등기,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이 세 가지를 딱 구분해서 보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냐?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1시간에 대해서 등기를 배웠는데 이 등기만 봐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동산 등기법을 공부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이것 말고 뭐에 관한 것이냐? 예를 들어 지상권이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들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것들만 주로 따지는 것이란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냐? 암기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어디를 나중에 잠깐 쉬었다 볼 거냐면,
여기 보면 선의치도라는 것이 앞에 나오는 건 선의치도는 여기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를 보시면 여러분 페이지요. 그 201페이지 보면 혼동이라고 나와 있나요? 그 혼동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점유권을 보도록 그렇게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